바다에 가면 그 산호초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산호초는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별거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막지. 사실은 바다에 산호초가 없으면요,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산호초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함부로 산호초 채취하면 그거 그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감옥 간다 이 정도 아니어도 막 벌금 내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산호초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산호초와 마찬가지로 지구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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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조개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봉골레 파스타. 뭐라고요? 조개 안 좋은데면서. 아니, 조개는 안 좋아하는데 봉골레 파스타는 먹어. 거참.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조개의 그 껍데기 있죠. 그 다음에 산호라고 하는 애도 그 딱딱한 그 구조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동일한 물질이거든요. 탄산칼슘이에요. 그게 이제 바닷속에서 어떻게 맹크러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뭐냐? 바닷물로 CO2가 이제 녹아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바닷물에 CO2가 들어오면 H2랑 반응을 해갖고,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어제 신나게 얘기했던 거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H2는 이제 바다니까 바닷물이겠지. 바닷물. 그 바닷물에 CO2가 녹아 들어오면 자, 뭐가 만들어진다? 버로버로버로바 H2CO3 탄산이 맹글어진다. 알겠죠? 자, 요때의 평형상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1, 이 반응의 평형상수 K.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응물 분의 생성물, 그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평형상수 K는 사실 큰 값일까요, 작은 값일까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클까요, 작을까요? 버르버르버르바 작은 편입니다. 상당히 작아요. 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0의 마이너스 5승이가 뭐 그 정도예요. 마이너스도 대충 그 정도, 되게 작아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탄산, 생성물, 음, 음, 반응물 음. 더 많아서. 반응물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자, 이 반응의 표형상수는 굉장히 작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어쨌건 반응물은 누구하고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뭐 누구하고 누구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H2하고 CO2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요 H2O와 CO2는 서로 친화력이 아주 작습니다. 친화력이 아주 작아요. 별로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H2하고 CO2는 서로 친하지가 않을까요? CO2가 CO2가. 극성. 오오오오오 뭐라고? 다시 크게. 극성. CO2가요? 네. 그래요? 네. 자, H2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H2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오케이. CO2는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H2O는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CO2는 이거잖아요. 그럼 이때 H2O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아니죠.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죠.
얘는 극성이 무극성. 무극성이죠. 완전 무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성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둘은 친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도 잘 않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저 반응이 그렇게 잘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조사한 표현상수는 작은 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기에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CO2가 바닷물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별로 안 친한데 결론적으로는 CO2가 바닷물 속으로 억수로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CO2를 누가 주로 흡수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CO2를 누가 흡수한다고 얘기해요, 보통? 식물이 흡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식물보다 바다가 더 많이 흡수해요. 왜일까요? 안 친한데 바다가 더 흡수해요, 사실 거의 대부분. 왜일까요? 온도가 낮아서 바다는 춥다 이거죠. 왜냐? 크게 어려운 이유가 아닌데. 왜냐하면 바닷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잘 안 되는데 바닷물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돼도 정말 코딱지만큼 조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 코딱지 조금 녹고 나면 또 바닷물이 해류로 순환을 하면서 또 그 이산화탄소를 조금 녹일 수 있는 바닷물이 또 오는 거예요. 즉 전 지구의 바닷물이 거의 무한대로 많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그러니까 잘 녹지도 않고 반응 속도도 느리지만 수억 년간의 이제 지질 기간 동안 CO2가 천천히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식물의 도움과 함께 그래서 대기 중 CO2는 사실 그래서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그래서 대기 중 CO2는 사실 꽤 저농도인 겁니다. 저농도죠. 그래서 문제 1 풀었었잖아요. 문제 1에서 그 CO2 퍼센트가 몇 퍼센트라고 돼 있었어요? 문제를 풀었잖아요. 문제 1에 그 CO2 퍼센트가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 0.0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0.0263% 무슨 말 되겠죠? 사실 대기 중에는 원래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다고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누구하고 누가 빨아들여서? 식물과 바다. 그리고 바다가 사실은 더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양 연구가 엄청 중요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 이산화탄소가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는 과정. 바닷물이랑 친화력은 없지만 바닷물이 너무 양이 많아서 어쨌건 많은 양의 CO2가 녹아 들어온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자, 요거의 바닷물 속에서 뭔 일이 벌어질까요? 뭔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녹아 들어온 요 탄산.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질까요? 보로보로보로봐 산해리오. 아니 얘도 명색이 산인데 산인데 시큼시큼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 탄산이 물속에서
짜자자잔. 요렇게 이온화를 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탄산수소염하고 H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녹아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이 H 플러스 있죠? 이 H 플러스. 이게 결국 물 속에서 이게 산성 작용기란 말이에요. 어시딕하단 말이에요. 어시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바다가 크게 산성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기본적으로 바다는 산성 쪽에 가까워요? 염기성 쪽에 가까워요? 염기성 쪽에 가깝거든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닷물 속에는 이게 묘하게도 염기성 작용기가 많습니다. 네, 바닷물 속에는 염기성 작용기가 많아요. 사실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의 물질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엔 진짜 별의 별 잡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염기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작용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저게 뭘까요? CaCO3. 탄산 칼슘이죠. 웬 난데없는 탄산 칼슘? 저것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걸 포함해 되게 많아요. 얘 하나만 들면 쟤인데, 자, 얘는 뭐냐? 기존에 죽어버린 조개의 껍데기예요. 조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개가 죽어서 안에 알맹이는 없어지죠. 그리고 사실 또 바닷속에서는 부패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 육상에서는 죽으면 생명체들이 부패가 되거든요. 근데 바닷속에서는 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부패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근데 사실 물속에서는 부패가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패가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이 물속에서 죽으면 부패되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조개가 죽었을 때 그 안에 알맹이가 그대로 절대로 남아있지 않죠. 딴 애들이 와가지고 막 쫙쫙 다 먹어버린다고. 하지만 뭐는 남아? 바닷물 속에 뭐는 남아? 조개한테 뼈가 있네. 조개에게 뼈가 있나요? 조개 뭐가 남죠? 껍데기. 오, 그렇죠. 봐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사람이 죽어서 뼈를. 가죽. 사람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요? 그 영화 중에 그 연쇄살인마 영화 중에 본 콜렉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B급 영화인데 그 연쇄살인마가 나오는데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그 죽인 피해자들 있죠. 를 가져다가 영화 진짜가 아니고 가져다가 팔다리 목 다리 잘라가지고는 작품을 만들어요. 집에 전시를 해놔. 그런 이제 끔찍한 소재를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쇄살인마들을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가죽이 남다는 거죠. 그게 말이야 지금?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라는 옛날 속담이 있죠. 혹시 그 속담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사람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면 그건 너무 엽기 아닙니까? 응? 나 너무 놀랐어 지금. 나 너무 놀랐어. 그리고 조개가 죽으면 뭘 남긴다? 껍데기. 진짜 너무해. 자, anyway. 그리고 조개 껍데기는 녹아요, 안 녹아요? 조개 껍데기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2억 년 내비둬도 계속 그대로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억 년 동안 있었던 과거의 조개들이 죽고 나서 껍데기를 바닷속에 남겼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사실 바다 저기 해저에 조금 있겠어요. 천지 빼까리로 많이 모여 있겠어요. 천지 빼까리란 말 알아요? 이거 이제 경남 사투리인데 엄청 많다. 경남 쪽에서는 천지 빼까리라고 해요. 네. 저 어쨌건 그 정도로 바닷속에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저 남아 있을 거고 얘들이 이런 식으로 탄산염이 녹아 만들어진 얘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바로 CaE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버립니다. 저렇게 저 염들이 용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앙금. 앙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 있는 탄산칼슘도 이온결합 물질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E 플러스 E 마이너스의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인데 물에 잘 안 녹는 그런 물질들을 뭐라고 하죠? 앙금. 그래서 탄산칼슘이 앙금이기 때문에 사실 조개 껍질 형태로 바닷속에 많이 퇴적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저런 식으로 용해가 되면서 물속으로 녹아 들어온 탄산으로부터 만들어진 산을 이렇게 중화시켜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 다음 4. 4. 어디 가냐? 조개 내부에서 새로운 조개 껍데기가 만들어집니다. 조개 껍데기를 감싸고 있는 그 조개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조개가 생장함에 따라 점점 커지는 건 알죠? 그럼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이 조개들이 필요에 따라서 껍데기를 더 많이 만든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칼슘 E 플러스. 이 칼슘 E 플러스가 바닷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닷속에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개가 빨아들인 거죠. 인더 조개 혹은 산호. 알겠죠? 그 조개하고 산호가 뭐 여러 대사 과정을 통해서 바닷물 속에 있는 칼슘을 쪽쪽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거와 여기에 있는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는 이것 때문에라도 요게 만들어지고 요 반응 때문에라도 요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닷속에는 탄산수소염이 있다 없다? 꽤 많이 생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조개 껍데기가 냉큼 이 탄산수소염을 꿀떡 먹어버려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만드는 이 탄산수소염을 조개가 꿀떡 먹어요. 그러면 뭐가 맹글어지느냐? 바로 이때 CaCO3와 H2CO3 이게 같이 맹글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것은 새로 만들어진 조개 껍데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조개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생태계에 예를 들면은 태초의 지구에는 그 메테인,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이 훨씬 더 많았었지만 그 점점 산소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지구가 뜨거운 상태에서 점점 식어가고 생명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죠. 그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저 조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조개가 없었다면 우리와 같은 이런 고등 생명체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아야 봉골레 파스타를 먹기 전엔 항상 조개한테 감사하는 마음. 현아 알겠죠? 뭔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조개를 봤을 때?
조개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 알겠죠? 아, 감사하는 마음. 현아 알겠죠? 그래, 저거 제 거. 그래서 요게 그 뭐냐면은 이게 계속 바닷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또 부산물로 만들어진 H2CO3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H2CO3는 얘는 다시 또 이리 가겠죠. 다시 연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간다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계속 돌아간다. 좋다.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럼 그 다음. 근데 사실 요즘 그 지구적 환경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저기 있는 CO2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인간 활동으로 CO2가 증가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 속으로 H2CO3가 더 많이 생성이 돼 버리겠죠. 이게 더 많아지니까요. 왜냐하면 바닷물은 아까 양이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무한대기 때문에 오는 만큼 쪽쪽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럼 요놈의 CO2가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CO2가 여기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기억은 나나요? 느 샤틀리의 원리? 느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반응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응물이 많아지면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H2CO3의 양이 늘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너만 잘생겼죠? 자, 근데 이때 이 H2CO3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증가한 H2CO3 덕에 조개 껍데기가 녹아버립니다. 어떤 반응에서? 요거에서요. 바로 뭐냐면 이게 많아지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많아지면 역반응이 되면서 다시 요렇게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산호 껍데기도 녹아버리고 조개 껍데기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바닷물 속에 산호도 없어지고 조개도 없어지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껍데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산호도 없어지고 껍데기도 없어지면 가장 걔네들 입장에서 핵심적인 반응이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얘들이 그냥 바닷물 속에 녹아만 있는 거예요. 녹아만 있고 걔들이 싹 죽어버리니까 얘를 어떻게 된다? 얘를 더 이상 이렇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바닷물 속에 조개하고 산호가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조개하고 산호가 싹 다 죽어버리면 이제 CO2마저도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니까 이게 커지면 역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 바다도 무한하다고 했지만 세상에 무한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CO2를 발생을 시키면 결국 바다에서 더 이상 CO2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기존의 조개들이 가지고 있었던 껍데기 속의 CO2를 다시 또 재방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재앙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해 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묘한 문제다. 자자. 자, 그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에이. 아, 자, 그다음 잠깐 할 얘기는 6. 이게 지금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또 알아둘 건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바닷물의 pH는 7.4에서 7.6 정도이거든요. 근데 담수가 뭐예요? 그냥 물, 알죠? 그냥 물. 육지의 물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물. 그러니까 그냥 맹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담수의 pH는 6 정도입니다. 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민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실은 저 담수는 사실은 정확하게 6은 아니고요. 사실은 되게 막 진동폭이 좀 심해요. 때로는 되게 염기성일 수도 있고요. 되게 산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담수는 주변에 토양을 끼고 있잖아요. 토양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녹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담수는 pH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예를 들면 생수 있잖아요. 생수 한 통을 떠다가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싹 노출시킨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이렇게 뭐 흙 같은 거나 이런 거 안 넣고 맹물 떠가지고 그냥 공기 중에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 떠다가 공기 중에 내비두면 대략 pH가 6 정도가 되거든요. 왜겠어요? 왜겠어요? 자, 상대적으로 바닷물은 조금 더 베이직, 염기성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민물은 조금 더 어시딕 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거예요. 바로 H2O에 CO2가 용해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탄산이 만들어지겠죠? 요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저 H2CO3의 산해리가 진행되겠죠? 이때 만들어진 H 플러스 덕에 저 민물은 산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조개가 있어요, 조개 없어요? 조개가 없잖아요. 생수통에 조개가 없잖아요. 그럼 생수통에 조개가 없으니까 조개가 없는 채로 저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저 H 플러스가 처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민물엔 저런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탄산의 산해리가 되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생수 있잖아요. 는 사실 엄밀한 의미로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엄밀한 의미로는 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산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을 그냥 뭐 중성 아니야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중성과 화학적으로 정의되는 중성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물론 생수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 정도는 우리가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딱 물 먹으면 이게 뱃속은 뜨뜻하잖아요. 뜨뜻하기 때문에 기체가 다시 녹아 나와요. 그래서 왜 걱걱 그림 드림 뿡뿡 빵구빵구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체내로 이렇게 다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 정도 산성을 우리가 먹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바닷물하고의 pH를 비교를 한다면 담수는 산성, 그 모양이 담수는 산성, 바닷물은 염기성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개가 없으니까 산성, 조개가 있어서 염기성. 무슨 말 알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나이 이제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문제에서는 이런 말이 하나가 나오네요. 달걀우 껍질. 달걀우 껍질. 현아, 달걀 좋아하나요? 달걀? 그렇죠. 그 달걀을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걸 해 먹는데 사실 우리가 달걀을 많이 먹긴 하지만 그 달걀 껍질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런 게 있네요. 자, 달걀 껍질 형성. 첫 번째 1. 달걀을 누가 놓는 거예요? 누가 놓는 게 달걀이에요? 닭. 잘했어요. 닭. 좋아. 닭이 달걀을 놓잖아요. 근데 이 닭과 같은 이 조류는 이게 땀샘이 없어요. 왜일까요? 조류는 땀샘이 없어요. 물론 털이 있는 동물 중에는 땀샘이 없는 동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개도 땀샘이 없죠. 조류는 왜 땀샘이 없죠? 자, 땀이 나면 깃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젖어버리겠죠. 깃털이 젖으면 어떻게 돼요? 못 날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들은 땀샘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땀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땀샘이 없으면 체온 조절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게 조류는 겨울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깃털이 일종의 우리가 입는 그 패딩이 되는 거죠. 롱 패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튼튼한 롱 패딩이 있기 때문에 조류들은 사실은 오히려 겨울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류는 여름에 체온 조절.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과호흡을 하게 된다.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숨을 더 많이 쉰다고요. 더우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숨을 내뱉는 동안엔 무조건 뭐가 방출되게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동물은 무조건 이렇게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후 내뱉을 때는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내뱉는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들이마시는 산소도 많고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더 많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호흡하고 CO2 역시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체내 CO2 HCO3 마이너스 그러니까 처음에 CO2 H2CO3 HCO3 마이너스 등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름에 생산된 계란, 달걀 껍질, 그 달걀 껍질 역시 성분이 뭐다?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조기 껍데기 성분하고 달걀 껍데기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생산된 계란 껍질의 그래서 두께는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얇아진다는 얘기예요? 얇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름에 생산된 달걀은 유통 과정 중에서 그래서 잘 깨지겠어요, 잘 안 깨지겠어요? 꽤 잘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낙농 그 뭐냐면 그런 그 낙농 유통업계에서 그 여름하고 겨울에 그 이 불량률 생산 그거 조사해 본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통 과정 중에 깨지고 하는 그 개수 조사한 데이터 있을 거거든요. 그거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엔 잘 안 깨지고 여름엔 잘 깨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라는 것이 4번 문제였습니다.